전 유발 하라리입니다. 역사학자이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교수죠. 제가 역사학자가 된 이유요. 세상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인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계 각국은 왜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역사학자가 됐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학문이죠. 그래서 역사에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포함됩니다. 전 역사학자로서 1000년 전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하는 걸 당연하게 느끼고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200년 후를 예측하는 것도 그렇죠. 가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전염병이 일어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과거의 전염병을 연구해보자. 과거에 잘못했던 걸 배워서 피하고 잘했던 건 배워서 활용하자. 이런 게 사회 통념인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상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모든 사건, 전쟁, 전염병, 기술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뭔가 배우기가 아주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수많은 왕과 전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짜나 이름들을 억지로 외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훨씬 더 심오한 겁니다. 역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성됩니다.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나 개념에 큰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죠. 마치 과거에서 온 손이 현재 우리의 머리를 움켜쥐고 특정 방향을 바라보도록 강요하는 것 같아요. 우린 평생 이 손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천 년 동안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법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남성보다 낮았고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봤죠.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 남자 형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나 신의 율법처럼 보였으니까요. 역사를 공부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사회 제도나 신이 아내를 남편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종교적 믿음은 그저 2~3,000년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역사를 공부해서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지 이해한다면 더 많은 걸 보고 다양한 선택지를 찾으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면 우린 이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죠. 1000년 동안 지켜온 규범이니 문제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린 이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바꿔서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죠. 종교적 이야기를 바꿀 수 있고 근거 없는 믿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건 개인이나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수천 명 혹은 수백만 명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점이에요. 침팬지는 아주 적은 수만 협력할 수 있어요. 50마리 정도요. 침팬지는 서로를 알아야만 협력합니다. 반면 인간은 만난 적 없는 낯선 사람과도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셔츠를 예로 들어보죠.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나 이웃이 만들지도 않았죠. 이건 아마 과테말라나 베트남에서 왔을 겁니다.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셔츠를 제가 입게 된 거죠. 우린 서로를 연결하는 허구를 만들죠. 모든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믿는다면 모두 동일한 규칙을 따르고 서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이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죠. 수백만 명이 신이나 여신 혹은 어떤 존재에 관한 허구의 이야기를 믿을 때 그들은 협업해서 병원이나 교회, 모스크를 짓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돈도 그저 허구일 뿐입니다. 은행가와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형형색색의 종이 한 장이 바나나 한 개 값이고 이 종이 10장이 셔츠 한 장 값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믿고 베트남 사람들, 월가의 금융인들이 믿으면 경제가 돌아갑니다. 수십억의 사람이 엄청난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구가 정말 중요한 거죠. 국가라는 허구를 예로 들어봅시다. 국가 역시 돈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실제가 없습니다. 국가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허구이고 우리가 믿는 이야기 안에서만 존재하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민족주의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훌륭하고 도움되는 허구 중 하나죠. 민족주의의 핵심은 동포를 사랑하고 만난 적도 없는 같은 나라 사람들을 아끼는 겁니다. 단지 같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 덕분에 사람들은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죠.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국가가 서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라는 걸 잊을 때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이야기가 필요해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허구의 이야기란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기 위해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렇게 허구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어떤 허구를 믿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는 우리를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게 조국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하죠. 국가를 우리가 섬겨야 하는 실체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만든 허구일 뿐입니다. 우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죠. 중요한 질문은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게 누구인지 하는 거죠. 국가는 고통을 못 느껴요.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져도 국가는 힘들어하지 않죠. 고통, 슬픔,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국가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상상 속 허구일 뿐이죠. 죽고 고통받고 상처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인간입니다. 싫지 않은 건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국가나 기업, 돈 같은 것들은 허구의 존재일 뿐입니다. 고통받을 수 있는 실체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국가, 기업과 같은 허구적인 존재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첫째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죠. 보통 인간이 발명한 기술은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인류가 점점 더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나뿐이라거나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갈등은 아주 많아요. 여기서 연합은 모두 연결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적들도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죠. 그게 발명의 속도를 높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도 빨리 만들어지죠.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힘과 행복이 항상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더 큰 힘을 얻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 힘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전혀 능숙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석기 시대에 살던 우리 선조보다 수천 배는 강력해졌지만 수천 배로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보면 앞으로 우리 인류는 더 강력해질 겁니다. 힘으로만 보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겠죠. 그러나 우린 불만이 많고 괴로운 신이 될 겁니다.